자, 계속해서 이제 확인 설명에 관한 주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기본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도배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중개 업무의 가장 기본 틀 중에 하나가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개 업무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은 중개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던 것이었었고요.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해서 자, 이제 물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고던 중개 의뢰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고요. 설명의 근거 자료 등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설명의 근거 자료는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표시와 관련해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관련해서 등기상 증명서 등이 되게 될 것이다. 또 토지용기 확인서도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미리 땡겨서 봐야 되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등을 하지 않게 되면은 500 이하의 과태료, 특히 머릿속으로 책에 잡으셔야 돼. 등록관청에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했던 사유가 확인 설명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부당한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 일단은 둘 다 500 이하의 과태료, 이에 대응해서 자, 개공한테는요 업무 정지 처분 사유는 없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번 보셨죠. 개공의 업무 정지 사유 3인전 확확 거거통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6등 과공이 있었죠. 그래서 확인 설명 관련해서 개공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사유는 없다. 대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월에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가 있다 해서 요즘 어렵습니다. 해서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없다는 거 특이한 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고,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 아이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확인 설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자, 지겹게 하는 얘기들 있죠. 기본 확인 사항하고요, 세부 확인 사항 두 개로 대별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하는 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설명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기본 확인사항 해서 일단 자 8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3가지 가셔야 됩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요 3개 세트 묶어서 바로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 되게 될 것이고, 입관비에서 입지조건 관리비 성노시설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요게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한 사안이 된다. 그 다음에 돈 얘기 2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요걸 8개를 한 번에 외울 수는 없고 3개를 뼈대 3개, 2개 이렇게 나누어서 가시게 되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제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 이런 것들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세부 확인사항, 이게 이제 중개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고요. 그다음에 개공이 중개 의뢰인한테 물어서 어떻다 설명하는 사항이 바로 세부 확인 사항이다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 또는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설명한 영역이 세부 확인 사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이게 이제 2번 지금 7년 동안 답이 됐었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한테 물었는데, 자,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확인 설명서에도 어떻다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전속 중개 계약할 때 논의했던 주제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에 협조할 의무라고 하는 것을 지게 된다. 근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설명에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중개 의뢰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내용도 설명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에도 어떻다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실상벽환, 요거 줄줄 외우셔야 되지.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환경 조건, 기본 뼈대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8개 알아야 되겠지만 제일 쉽게 문제 구성하는 것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걸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 자, 이걸 할 때는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세부 확인사항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뼈대 몇 번 반복을 하게 될 텐데 뼈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전체 그림, 자,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비교하는 거, 세부 확인사항 개수가 작습니다.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기본 뼈대 보셨고요. 자, 이제 기본 확인사항의 내용 등, 자,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 확인사항 작성하는 방법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자, 표시를 다루고 있는 게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서 대장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요게 이제 확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뭐를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 이런 식이야. 아,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적게 될 테고, 혹시 등기부의 표제부하고 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할 때는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바로 비교해서 검토할 것이 바로 권리 관계라고 하는 거. 자, 등기부 기재사항,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장에도 뭐가 표시가 될 수 있다? 소유자에 관한 내용들이 일부 표시가 되는데 혹시 다르면 뭐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바로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관련한 쟁점으로서 공간정보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등기법 얘기를 가게 되죠. 그래서 내용 한번 가서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에 가게 되면 대장 등의 등록사항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28페이지 가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자 가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비교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할 사항 외울 게 뭐라고 그래서 228페이지 면이계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면적과 이동사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이 어떻다?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물론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어떻다? 일부 표시가 된다. 228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구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외울 항목은 면, 이, 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은 모두 표시가 돼 있다. 바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표시가 돼 있다. 기왕 나온 김에 간단하게 날려버릴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외에 지금 이제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유지원명부는 지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지분이라는 게 이슈가 됐고, 그 외에 자 대지권 등록부는 뭐가 포함된다? 표명대지에서 표시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대지권 비율, 그러면 소유권 지분 이런 것이 어떻다? 공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보셨고, 기왕 온 김에 다시 한번 체크하실 거 바로 도면에 등록할 사항 제축, 색치경지라고 해서 제명과 축척과 색인도, 치치치, 경계 지목이라고 하는 거, 제축, 색치경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게 된다.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첫 번째 제명 끝에다가 뭐라고?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 중간에다가 거리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랫면에다가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 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뭐가 된다? 호호호 외우셔야 돼. 다시 갑시다. 자,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 뭐가 된다? 면이계라고 하는 거, 공유지원명부의 지분 이라고 하는 거, 대지권 등록부에 표명대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고, 자, 도면에 등록할 사항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거기에 추가할 게 좌표라는 표현, 그 다음에 거리라는 거, 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같이 기억할 게 지금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야?
호호호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리고 공간정보법 문제 풀어갈 때도 항상 요 지금 외운 걸 갖고 보셔야 돼. 지문을 보면서 해석을 하시면 안 돼. 완전 말려버려요. 지문을 보다 보면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로 깔려있다 보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계속 스크린에 가는 방식으로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대장 등의 등록상.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장 등에는 모두 표시가 된다. 토지에 표시가 하는 항목 외에 바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공시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등기부 관련한 내용 간단하게 봅니다. 내용 자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241페이지에 등기의 분류라고 해서 표시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면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표제부의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갑구, 을구라고 해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공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표시 항목이 대장에도 나오고 등기부에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표시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뭐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중심으로 다 확인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과 등기부에 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지 이 확인 설명의 의미를 이해하실 테고요. 자, 그 정도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이용 규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 공법상 이용 규제에서 자,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했던 거지. 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획. 이게 뭐야? 국토계획법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검표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검표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입관비, 입지조건 관리 비선호시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돈 얘기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개념과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이라고 해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주제를 검토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 자, 이 물건인데 이게 대충 물건이 얼마의 그 금액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내 돈이 얼마에 팔겠다라고 했던 얘기. 이걸 우리가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 등을 적고 자, 개별 공시지가, 자, 이런 또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도 자, 공시지가 등을 적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의 경우 굳이 어떻다? 개별 공시지가 등은 적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 출제 포인트. 자,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는 거. 무조건 부가가치세는 어떻다? 제외되게 된다. 딱 한 군데서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그때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 이게 뒤에 숨어있어 실수하기 되게 좋은 부분이야. 부가가치세는 일단 어떻다? 제외되게 된다. 우리 교재 12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그 외에 이제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그래서 이건 세법이랑 연계되어 있지, 취득세 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가지고 어떻다? 요것도 바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라는 개념.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고요. 세부 확인상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 확인상. 그래서 실상조건, 일단 뼈대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는 매도 의뢰인 등이 직접 고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봐서 더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그 내용을 매수 의뢰인 등에게 확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 설명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 등 관련해서 자, 중개 보수,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확인 설명할 때 권리를 취득하고 다음 중개 의뢰인에게 거래 예정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부가가치세 어떻다?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무조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야. 딱 하나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해서 부가가치세는 어떻다?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무조건 제외입니다. 이게 거의 각인이 돼 있어야 돼. 읽지 말래니까 읽어봤자 머릿속에 안 남으니까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어떻다? 제외라고 하는 거. 딱 한 군데 나중에 가면 유일하게
만약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나온다고 그거 하나만 제외하면 무조건 총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서명 및 날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명 및 날인은 지금 이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 자, 교부하는 사람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자, 교부하게 됩니다. 해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소위 이제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까지 해서 앞에서 전속 중개계약 3년 보존해 있었고 확인 설명서 3년 그다음에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거 역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해서 뒤에서 세 가지 비교하는 것들 이미 문제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중에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중요 쟁점 중에 하나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나오는 주제 하나 비교를 해드려야 되죠.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220 몇 페이지야? 229페이지라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 요거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그래서 해서 이건 확인 설명서랑 같은 구조라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229페이지 하단부 229페이지 하단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찾으셨어요? 229페이지 교재 229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교재를 찾으라니까요. 229페이지 거기를 보면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이라고 해서 등록할 사항이 나와 있다고요. 보니까 자 제일 먼저 표시액이 나와 있죠. 두 번째 권리 나와 있죠. 세 번째 공법상 이용규제 규제 얘기 나와 있고요. 네 번째가 뭐가 나와 있어? 바로 가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표시, 권리, 그 다음에 규제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뒤에 거래 예정 금액이랑 같이 세팅됐던 것이 개별 공시 지가 등이 있었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4개를 뽑아서 229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예시를 하고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겁나 많이 나와요 해서 작년에도 지금 3개나 구성이 됐습니다. 다시 이걸 따로 외우면 안 된다니까 확인 설명서에서 내용 4개를 뽑아가지고 부동산 종합공부에다 다 이것을 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작년에는 사이드로 구성이 됐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하는 거 등록사항 다시 자, 3가지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하고요. 이용 규제 얘기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 4가지가 뭐가 된다? 바로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이 돼서 이 내용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120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 중에 119페이지, 120페이지 걸쳐 있었던 기본 확인사항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4개 하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 있었던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 비교해서 외워지지 개별적으로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해서 요 정도까지가 확인 설명 의무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테고 이제 구체적인 항목 교재 121페이지부터 확인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죠.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개보수에 관한 영역 네 번째가 서명 및 날인 등에 관한 영역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제 또 가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다시 뼈대 잡아내야 돼.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입관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에서 뼈대 크게 3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한 영역 3가지 자 바로 표시, 권리,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라는 개념이 될 테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게 뭐가 된다? 입관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얘기로서 거래 예정 금액과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 해서 전체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요 세 가지는 토지 주거용 건축물이든 비주거용 건축물이든 토진 중개 대상물이든 항상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본 구조가 똑같아요. 표시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건물에 관한 표시, 토지에 관한 표시 등이 문제가 될 테고 비주거용 건축물 똑같은 구조고요. 그 다음에 토진 중개 대상물은 건물 없으니까 토지 대장 등을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가끔 이제 문제 구성하는 게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게 건물의 구조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시험 지문에 내진 설계 하나 뽑아내고 있고요. 이 확인 설명서 문제 구성할 때는 제일 앞하고 제일 뒤를 막 연결해 버려요. 그래서 내진 설계는 제일 앞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제일 뒤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환경 조건이 이슈가 됩니다. 그렇다 치고 권리 관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등을 확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공법상 이용 규제에서 자 용도지역, 용도구역 줄여서 지역, 지구구역, 도시, 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까지 그 외 뭐 허가구역 이런 거 있는데 의미 없고요. 자 결국은 국토기획법이 얘기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획.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볼 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도 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내용. 자, 이 건폐율 용적률 상한 얘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확인을 해볼 게 있죠. 바로 국토기획법에서 얘기하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 등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가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외우셔야 되죠. 국토기획법에서 기본적으로 거의 한 문제 깔아버리는 거. 자, 157페이지 가서 주거지역 건폐율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거 5, 6, 6, 5, 7 전일준 순서로 가게 됩니다. 상업지역 중일 이름이 뭐라고 써요? 6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일 6은 순서에 따라서 9, 8, 8, 7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관련해서 777 녹지 이하로 다 얼마? 20% 이하, 계획권리적 40%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건폐율의 최대 한도. 용적률 전일준 순서에 따라서 주거지역 100%, 150, 200, 250, 300, 500이라고 하는 거. 상업지역 1500, 1300, 1100, 900에서 중일 6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에서 중일 6은 순서에 따라서 자 1500, 1300, 1100, 900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에서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도시역 외지역 용적률 다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할 수 있는 최대 한도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고 실제로 확인 설명을 할 때는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정된 이 범주 안에서 다 낫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이 범주 안에서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을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고 다시 121페이지 가서 자 확인 설명서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거의 똑같이 가니까 큰 이슈가 안 되고 이제 입지 조건에서 이슈가 되는 게 도접대 이렇게 외워야 되죠. 토지 인중개 대상물에서 입지 조건으로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도접대라고 해서 도로와의 관계, 토지 보셔야 돼.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출발점이 되게 되는 거죠. 도접대,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도접대, 토진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도로와의 관계가 어떻고 접근성, 대중교통이 어떠한지 이런 내용을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이 되게 되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주차장 필요하거든요. 주차 시설 등에 관한 주차장에 관한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살 붙여서
주거용 건축물이 되게 되면 이 외에도 도접대 주차장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을 붙여 가셔야 돼. 이런 건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통 입지 조건하고 나중에 상태 관한 것을 비교하게 되는데 일단 비교는 그 다음 문제고 외우셔야 돼. 도접대 거기다 추가할 게 주차장 그리고 또 추가할 게 교육시설 학교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판매 및 의료시설 병원 쇼핑센터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도접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 비주거용 또는 주거용 이런 순서에 따라서 확인 설명할 영역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관한 주제를 보니까 일단 포인트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다 관리에 관한 항목이 없다라고 하는 토지는 관리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나머지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에서는 당연히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된다. 경비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주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관리에 관한 내용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비선호 시설이라서 자 빗속에 들어가면 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어떻다 비선호 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딱 한 번 나왔던 주제,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죠. 그래서 이게 확인 설명서 파트가 두세 문제가 나오더라도 낼 게 겁나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 어찌됐든 한 번 구성됐던 것 중에 하나가 비선호 시설에 관한 주제 이런 게 있겠고요.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또 거래 예정 금액의 확인 설명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에서 조세 종류와 세율이라고 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요즘 거의 구성이 안 되고요. 당연히 앞에서 본 것처럼 임대차에 있어서는 어떻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 등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교재 121페이지 기본 확인사항 가지고 체크 드렸었고요. 일단 뼈대는 알아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입지 조건 이게 이제 비교하는 영역이고 또 비선호시설 관리도 비교하는 영역 등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보셨고요.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실상 벽환 먼저 뼈대 잡으셔야 돼.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다. 해서 실제 권리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실제 권리 관계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한 것이다. 나머지 상벽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공이 누구한테 지금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한테 물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 설명한 영역이 바로 상벽환이라고 해서 자, 먼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서 자, 일단은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 토지는 이런 게 없죠. 건물에 한정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소난성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소방이라든가 난방 방식, 승강기 등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소방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 먼저 비주거용 건축물은 소화전, 비상벨, 난방 방식, 그 다음에 승강기 이런 것들은 자, 지금 개공이 직접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물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아파트 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다 승강기 자, 출입문이 다 전자적으로 개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공이 거길 들어갈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없다. 이런 얘기야.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문 안 열어주면 들어갈 권리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관계가 안 좋으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승강기 이런 것들도 물어서 확인 설명을 한다. 그 집에 들어갈 권리 자체가 없다. 아파트 건물 안에 들어갈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해서 소난승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요즘 문제 거의 100% 도배하는 거. 주거용 건축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이 우리가 이제 주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있어서는 단독 경보용 간직의 설치 여부라고 하는 것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요 근래 이제 제천 뭐 이런 데서 화재가 크게 나고 이런저런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 바로 주택 같은 경우
자, 아파트는, 자, 이미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뭐지? 그게 다 경보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주택 외, 아파트 외 주택 등에 있어서는 따로 이 소방에 관한 것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자, 이제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강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주택은 뭐가 있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고, 또 어떤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이걸 뭘 해라? 확인 설명을 해라. 중간에 법 개정, 소방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나왔던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요거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에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문제는 대부분이 뭘 가지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 이게 출제 포인트라니까요. 29에서 30회 연속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또 틀리는 인간들이 있어. 그 대가리가 안 좋은 거지. 왜? 시험을 계속 내는 것들은 그냥 줄줄줄 꿰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다 이걸 틀리는 이유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이게 거의 문제의 거의 100%다. 이걸 갖고 그렇게 도배를 해버린다. 이걸 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어쨌든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있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 보게 되면 벽면 도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벽면만 문제가 되고 도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도배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거의 한 문제 구성하는 게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거.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일 뒤에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 대충 앞에서 몇 개 쳐 외우다가 뒤에까지 못 따라와. 그래서 맨날 도배해버리는 게 뭐라고? 1조 소음 진동. 1조 소음 진동. 요걸 달리 표현은 뭐가 된다?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거. 1조 소음 진동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어떻다? 확인 설명할 영역이 되게 된다. 1조 소음 진동은 이게요. 그 집에 들어가 살아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쿵쿵 거리는지 안 거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이것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제일 까다로운 게 아까 그런 거 있죠.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앞에 나오죠. 구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게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1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해서 1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1조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요. 이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얘기하면 거의 수험생들이 아작납니다. 왜? 외우다 지쳐가지고 뒤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출제위원들은 1조 소음 진동 아주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몰라.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말려버리는 파트가 1조 소음 진동. 이 정도가 확인 설명서에 서시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 전체 그림 보게 되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요거 기본 확인사항 3가지 뼈대 있었고요. 입관비라고 해서 주요 출제 이슈, 입지 조건에 무엇이 확인 설명할 영역이냐 가지고 지겹게 비교해 되고, 입지 조건하고 항상 장난치는 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얘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하고 바로 순환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하고 바로 입지 조건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입지 조건은 밖에서 봐서 개공이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가 봐야지 어떻다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개공 소공은 건물 안에 들어갈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물어봐서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 입지, 그 다음에 관리, 비선호시설이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거래 예정 금액 등이 있었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라는 개념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갑시다. 자, 실상 벽화이라고 하는 거.
실상 벽환, 그리고 환경 조건의 내용에는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환경 조건의 내용에는 뭐라고요?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진짜 실수하기 좋은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정도 내용이 됩니다. 그 외에 자, 중개 보수라든가 또는 서명 및 날인 이렇게 크게 4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해서 여기에서만 최소 2문제 가까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뭘 읽어보고 말고를 떠나서 이 파트에서는 확인 설명서 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줄줄줄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개수법을 보통 이제 쉽다고 어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중개수법 같은 경우도 실제 시험을 보다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80점에서 85점이 맥시멈이에요. 85점까지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 사람들 그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가끔씩 합격했다는 분들 얘기가 중개수법은 1개 틀렸네, 2개 틀렸네, 다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90점 이상 나올 수 있을 만큼 출제 안 합니다. 말도 못하게 어려운 문제를 깔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옛날에는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시험 범주가 좁았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법조문이 48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시행령 합쳐봤자 100개도 안 돼. 그러니까 토시 갖고 유책의 문제 구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달달 조문을 다 외워버리면 풀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시험 범주가 억수로 늘어가지고 지금 거의 공법 레벨이 돼버렸어요. 레벨 두께 자체가 시험 범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내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한 문제만 내도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알아야지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 공인중개사법이 특징이 뭐냐면 옛날 공법처럼, 즉 공법은 더 양이 늘어버렸는데 양이 늘어서 깊게 파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고요. 저 혹시 뭐 시험 공부할 때 전략 세운다고 해서 중개사법을 90점 놀고 있는지 절대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제가 시험장 들어가도 90점 나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솔직히 해서 9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 치게 되면 한 80점 내요. 그래서 잘하면 80점 내라고. 잘하면 맥시멈이 80점으로 보셔야 돼. 공법은 어차피 만점이 70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그렇게 해갖고는 7점 맞으면 거의 기적이라고 보셔야 돼. 겁나 공부 잘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2차 과목을 준비할 거냐.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중개사법은 좀 쉬우니까 점수가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좀 쉽게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에서 최소한 6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간정보법 줄줄 깨셔야 돼. 자, 공간정보법은 줄줄 깨셔야 되고, 물권점 세팅이 되면 등기법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요. 세법이 요즘에 겁나 길게 뽑아서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16문제 중에서 아무리 봐도 12문제 맞으면 대박이야. 그러면 이제 한 10문제 내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해야 돼. 골고루 다 해야 돼. 어떤 과목을 특별히 사랑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확인 설명서의 내용 가지고 체크를 해드렸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게 머리가 폼이 아니라고 머리를 이렇게 달아준 이유는 121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서식 등을 뒤지게 외워야 된다. 관련한 쟁점 간단하게 체크하고 다음 주제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3페이지 가서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학개론 파트랑 관련된 주제를 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가서 보면은 제일 앞에 있잖아. 해서 부동산 업의 분류라는 개념이 나와 있을걸요. 해서 자, 3페이지 제일 앞에 부동산 업의 분류 나와 있죠? 3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동산 업에 뭐가 있어? 임공, 관중, 자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 및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임대업에는 주, 비기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공급업도 뭐가 된다? 주, 비기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관리업 보니까 뭐가 없어? 기타 없어. 기타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 토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한 쟁점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업, 부동산 금융업 이런 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임공, 관중, 자감 중에서 안 되는 거 2개라도 외워야 돼. 관리에 관한 부분, 토지는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내용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 토지에 있어서는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바로 관리에 관한 내용이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체크해 보실 것이 관련한 쟁점으로서 세법에서 조세 총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한참 뒤에 세법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조세 총론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를 가서 봐야 되냐면은, 자, 교재 261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죠. 그래서 261페이지. 자, 조세 분류라고 하는 거, 261페이지 조세 분류. 일단 261페이지 조세 분류 접근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세목 부분할 때 독립세하고 부가세 세팅해야 되죠. 취득세라는 자 세금에 대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 뭐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그 밑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라고 해서 취득 단계 내는 세금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거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도 어떻다? 바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그 얘기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 나와야 되죠. 재산세 나와야 될 테고,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들어갈 테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에 종부세 나와야 되죠. 종부세 부가세는 자 농어촌 특별세 여기까지 세트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좀 특이했던 것이 재산세와 유사한 개념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 등을 통해서 소득이 있게 되면 지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를 하게 된다 해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양도 단계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 세법에서도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과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등을 비교하게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29회 때도 자, 부동산 학계론 정책론 파트에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와 보유 단계에서 내는 국세 이런 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관련한 쟁점들을 하나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에서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따로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 세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함에 있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와 세율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확인 설명서의 내용. 자, 이제 화면 통해서 지금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하고 그 다음 주제 확인해 가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서의 서식이라는 거, 표시와 권리 관계, 그리고 또 하나가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라고 하는 거에서 자, 지금 세 가지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공법상 이용 규제 관련해서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 등이 있게 될 것이다. 큰 엄청점 안 되고요. 입지 조건에서 아까 토진 중개 대상물 도 접대부터 시작이 됐었죠. 여기다가 비주거용에서 추가됐던 게 주차장, 주거용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주거용 건축물에서 확인 설명서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관리 큰 쟁점은 비선호시설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가격 얘기, 개별 공시지가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할 거. 자,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세율 방금 설명드렸고, 세부 확인사항에 뭐 들어가야 돼? 실상 벽환이라고 해서 실제 권리 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등 이렇게 갈 텐데,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이 제일 중요하고,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소방 관련해서 내외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부, 아파트는 제외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나머지 중개보수, 서명, 날인 등 있을 때 서명 및 날인은 소공, 개공 다 해야 되는 게 바로 뒤에서 확인 설명서에서 서명 및 날인 등을 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이게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공도 소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를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어떻다? 교부를 할 수가 있다. 거리계약서도 마찬가지야. 작성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지만 교부를 하는 것은 누구만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교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드릴 게 비주거용 건축물. 나머지 구조 똑같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입관비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입지 조건에서 도 접대까지 포함되고요. 주차장 포함되지만은 그 뒤에 있는 내용,
교육시설이나 판매 및 의료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거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비선호시설이라는 것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나머지는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 확인상 실상 벽판에서 요즘 많이 이제 쟁점이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상 벽판 관련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상 벽판이라고 하는 거,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거,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주제를 보게 되면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등을 갈 테고요. 도배 빠지고요. 일조 소음 진동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할 거. 토진 중개 대상물을 보게 되면은 기본 확인사항 구조 똑같죠.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 입지 조건, 도적 등은 포함되지만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등 이런 것은 어떻다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지겹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테고 세부 확인사항은 거의 얘기할 게 없습니다.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자 실제 권리 관계 외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요 정도까지가 지금 이제 지금 뭐지?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이고요. 하여튼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파트고요. 잠시 끊었다가 거래 계약서 간략하게 보도록 합니다.